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세 자매가 모두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러시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희 자매가 어쩌다 이렇게 한국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지게 되었을까요? 첫째 언니는 이미 몇 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 언니는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냐고요? 막내 나디아입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니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한국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러시아 남자가 훨씬 멋지고 한국 남자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 라고요. 엄마가 가끔 농담으로 너도 언니들처럼 한국 남자랑 결혼하겠지? 라고 할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모든 이야기는 작년 겨울 둘째 언니의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식만 보고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관광 같은 건 필요 없어. 결혼식에 참석하고 바로 떠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이상하게도 비행기 안에서부터 조금씩 설레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언니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나라라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공항의 모습에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공항에서는 모두가 바쁘고 지친 얼굴로 지나가고 직원조차 무뚝뚝하게 여권이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직원분들이 먼저 웃으며 인사해 주시고 제가 서툰 영어로 말해도 천천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와,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공항 안을 걸으며 눈에 들어오는 깨끗한 안내판, 최첨단 로봇, 어딜 가나 먼지 하나 없는 청결함, 이런 것들에도 무척 놀랐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다니 믿어지시나요? 러시아에서는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면 숨을 참고 나오는 게 기본인데 한국은 마치 호텔 화장실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여기는 뭔가 다른 나라다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구로 나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언니의 약혼자와 그의 친구인 유준 씨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치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따뜻한 미소. 언니의 약혼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나디아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남자는 가족의 친구에게 그렇게 다정하고 정중하게 말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안녕, 반가워로 끝나니까요. 하지만 그 한국 남성의 배려 깊은 인사에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려 언니 약혼자의 친구인 유준 씨가 제 캐리어를 아무 말 없이 번쩍 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짐은 각자 드는 게 기본이고 여자가 힘들어 보여도 도와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 만났는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유준 씨가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이렇게 친절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게다가 차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도로의 질서, 운전 매너, 깨끗한 거리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도로에서 경적이 울려 퍼지는 게 당연하고 운전자들끼리 싸우는 일도 잦은데 여기서는 모두가 차선을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멈춰주는 겁니다. 정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차 안에서 빙그레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나디야, 한국 와보니까 어때? 그땐 그냥 응, 괜찮은 것 같아. 라고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와, 대체 뭐지?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그리고 아주 크게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배려심 깊은 남자, 유준 씨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사람이 될 줄은. 차 안에서 유준 씨는 조용했지만 은근히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앞자리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유준 씨는 제 옆자리에서 한국까지 오는 긴 여행이라 힘드셨죠?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참 신기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어딘가 따뜻하고 저를 생각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피곤하긴 한데 한국 공항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그러자 유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공항이니까요. 원래 한국은 공공장소는 어디든 깨끗한 편이에요. 특히 화장실이요. 그 말에 또 놀랐습니다. 정말로 공공장소가 깨끗하다니.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준 씨는 그런 제 놀란 표정을 보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공공장소도 다 같이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유준 씨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저는 이끄는 대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한강입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유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디아 씨,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같이 가요. 한강 야경은 정말 멋지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가자니 저에게 하는 말에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차가 호텔 앞에 도착할 때까지 유준 씨는 계속 조용하지만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짐은 제가 들게요. 내일은 언니 결혼식이니까 피곤하실 테니 어서 쉬세요. 러시아 남자라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여자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준 씨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노데스. 그때부터 왠지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준 씨와의 첫 만남이 끝나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좀 이상한가? 왜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거지?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언니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저도 곧 알게 되리라는 것을. 호텔 방에서 짐을 풀자 갑자기 밀려오는 피곤함에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디야, 피곤하지? 그래도 오늘 저녁 다 같이 밥 먹자. 유준 씨도 같이 가기로 했어. 그 메시지를 본 순간 괜히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유준 씨도? 나 왜 긴장하는 거지? 분명 처음에는 결혼식만 보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응, 좋아. 라고 답장을 보내고 잠시 후 언니와 형부가 호텔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역시나 유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유준 씨가
또 다정하게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좀 쉬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그 순간 또 심장이 쿵 했습니다. 네, 이제 많이 괜찮아요. 어색하게나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언니와 형부가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지만 저는 유준 씨가 신경 쓰여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유준 씨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디아 씨,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혹시 못 먹는 거 있으세요? 매운 건 잘 못 먹지만 한번 도전해 볼까 봐요. 농담 삼아 말했는데 유준 씨는 웃으며 그럼 안 매운 걸로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한국의 맛있는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또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챙겨주는 걸까? 그냥 언니 친구일 뿐인데. 도착한 식당은 전통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 풍경까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때 유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내가 좋아할 줄 어떻게 알았지? 그 순간 또 심장이 쿵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셀 수 없이 많은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잡채, 계란찜, 시금치나물, 각종 김치.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놀라는 저를 보고 언니가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이야. 먹어봐. 다 맛있으니까. 유준 씨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리필도 가능해요.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면 돼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메인 요리 하나 나오면 끝인데 유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가족이나 친구와 나눠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정하구나. 그리고 드디어 나온 불고기.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유준 씨가 미소 지으며 권해주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요.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그쵸? 몸도 따뜻해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전골 요리, 버섯전골이에요. 다들 이거 먹고 한국에 푹 빠지죠.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해요. 나디아 씨가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요. 유준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몇 번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언니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나디아, 한국 남자 어때? 형부나 유준 씨 같은 타입. 순간 당황했지만 유준 씨가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부가 웃으며 원래 한국 남자들은 다 유준이처럼 다정해. 라고 하자 유준 씨는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그 모습마저 멋져 보였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다정할까?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게 밖으로 나오자 언니와 형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먼저 갈게. 유준 씨가 나디아 데려다 주면 되겠다. 순간 긴장했지만 유준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좀 더 걷다 들어가지 않을래요? 아직 시간도 이른데. 저도 모르게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유준 씨와 단둘이 걷게 된 그 순간 솔직히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을까? 너무 어색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유준 씨는 정말 자연스럽게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나디아 씨, 혹시 인사동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가봐요. 밤에 보면 더 예쁘거든요. 유준 씨는 그렇게 말하며 다정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걷는 동안 한국의 거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골목, 은은한 가로등 불빛, 목조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모습은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영화 속 같아요. 저도 모르게 감탄하자 유준 씨가 웃었습니다. 나디아 씨가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항상 내가 좋아할 줄 아는 거지. 그 순간 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걷다가 유준 씨가 작은 기념품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래요? 예쁜 게 많아요. 네. 가게 안에는 한국의 전통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개로 만든 거울, 한지로 만든 부채, 아기자기한 공예 인형까지 하나하나가 정말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작은 자개 손거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유준 씨가 옆으로 와서 그것을 보더니 나디아 씨랑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왜요? 유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나디아 씨가 한국에 온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고는 바로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사려고 했는데 저는 당황했지만 유준 씨는 오늘의 가이드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에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준 씨. 유준 씨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가 웃으니까 저도 기쁘네요. 가게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하자 밤 공기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유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디아 씨, 한국 거 어때요? 첫인상은 굉장히 좋아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무척 다정하고 따뜻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유준 씨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언니 결혼식 때문에 온 거였는데 지금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놀라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더 한국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유준 씨는 조용히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한국에 좀 더 머물다 갈 수 없어요? 그 말의 순간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결혼식 끝나면 바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유준 씨는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럼 남은 며칠만이라도 제가 나디아 씨에게 한국의 멋진 곳들 전부 보여줄게요. 그 다정한 말에 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약속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의 밤 풍경이 두 사람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준 씨, 한국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배려심이 깊어요? 유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게 되죠. 그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쿵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유준 씨였습니다. 나디아 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혹시 괜찮으면 점심 먹고 같이 한강 가지 않을래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강은 어젯밤 잠시 보았던 그 강,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곳에 저도 가는구나. 망설일 것 없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한강 가보고 싶어요. 유준 씨의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잘 됐네요. 12시에 호텔 앞으로 마중 나갈게요. 따뜻하게 입고 나와요. 그 마지막 문장, 따뜻하게 입고 나와요. 어째서 이렇게 다정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전 내내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꾸미면 부자연스러울까?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신경 안 쓴 것처럼 보이려나? 결국 심플한 코트에 밝은색 목도리, 그리고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차림으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호텔 앞에는 이미 유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한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는 유준 씨.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보기만 해도 이렇게 떨리는 거지? 안녕하세요, 나디아 씨. 오늘 날씨 좋죠? 네. 생각보다 따뜻해요. 그래도 강바람은 차니까 이거 드세요. 유준 씨가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붕어빵과 호떡이 든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는 길에 사왔어요. 나디아 씨가 분명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말에 또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할 줄 항상 아는 거지?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봉투를 받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유준 씨도 기쁜 듯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한강으로 향하는 길조차 유준 씨는 계속해서 제가 걷기 편하도록 차도 쪽으로 걷고, 횡단보도에서는 살며시 제 팔을 받쳐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한강은 드라마에서 본 어떤 풍경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멀리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 그리고 강변을 걷는 사람들. 와,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유준 씨가 제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나디아 씨가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요. 또 심장이 쿵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 걸까? 강가에 앉아 붕어빵을 먹고 있는데 유준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디아 씨, 한국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언니들이 좋아하는 나라,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요. 유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챙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늘 혼자였던 저. 이곳에서는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느낌이 든다. 그것이 참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유준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나디아 씨, 한국에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심장이 웃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유준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나디아 씨랑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정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유준 씨랑 더 같이 있고 싶어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유준 씨가 갑자기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거 나디아 씨 선물이에요. 네? 어제 자개 거울 사주셨잖아요. 이건 좀 더 특별한 거예요. 나디아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꾸러미 안에는 나비 모양의 자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에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브로치를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잘해주세요. 유준 씨. 유준 씨는 조용히 웃으며 그냥 나디아 씨 웃는 얼굴이 보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혹시 오늘 저녁에도 시간 괜찮으면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저는 저도 모르게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 가옥을 개조한 한정식 집에 조용한 음악, 따뜻한 조명. 와, 여긴 또 뭐예요? 영화 세트장 같아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유준 씨가 웃으며 나디아 씨가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말, 어째서 이렇게 심장이 계속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상다리가 휘어지게 고급 한정식 반찬들이 하나둘씩 차려졌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복죽, 새우튀김, 그리고 따뜻한 신선로까지. 이거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나디아 씨는 오늘 특별한 손님이니까요.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졌습니다. 전복죽을 먹던 중 갑자기 입안에서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이가 시큰거리는 느낌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앗!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준 씨가 바로 놀라서 나디아 씨, 왜 그래요?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입안을 살짝 만져보니 러시아에서 오래전에 치료했던 임플란트가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해? 유준 씨가 걱정스럽게 다가와 어디 다쳤어요? 많이 아파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이게 유준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요. 괜찮으니까.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러시아에서 오래전에 치료했던 건데. 말하면서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유준 씨가 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디아 씨, 바로 병원 가요. 제가 도와줄게요. 지금요. 하지만 여긴 모르는 곳이고 저 혼자 어떻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늘 혼자였을 텐데. 유준 씨는 바로 식당 직원에게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제 짐까지 챙겨서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까운 치과로 향하는 동안에도 유준 씨는 계속해서 괜찮아요. 나디아 씨, 걱정하지 말아요. 한국 병원은 정말 빠르고 친절하니까요. 라며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도착한 치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러시아 병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최신식 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유준 씨가 접수를 도와주고 통역까지 해주면서 나디아 씨, 걱정 말고 진료만 잘 받아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무척 친절해서 걱정 마세요.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셔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 후 다행히 금방 응급처치를 마치고 나왔을 때 유준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와 괜찮아요? 아프지는 않고요. 라고 물어주었습니다. 그 다정함에 결국 저도 모르게 유준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어버렸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잘해주세요, 유준 씨. 저 그냥 언니 친구일 뿐인데. 유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를 그냥 언니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정말요?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디아 씨는 특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한국에 있는 동안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아,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유준 씨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치과 진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말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걸 눈치챈 유준 씨가 바로 다가와 살며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고생했어요, 나디아 씨.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까? 왜 이렇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걸까? 유준 씨는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더 꽉 안아주며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남자의 따뜻한 배려가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였다면 혼자 병원까지 가야 했을 거고 접수도 힘들었을 거고 이렇게 누가 곁에 있어주지도 않았을 텐데
치과 안에서 유준 씨는 저를 대신해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비 결제까지. 제가 유준 씨, 진료비는 제가 낼게요. 라고 해도 유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나디아 씨는 손님이잖아요. 제가 하는 게 당연해요. 한국에 있는 동안은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 유준 씨가 의사 선생님과 나누던 대화도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나디아 씨가 또 오게 되면 미리 예약을 잡아둘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외국인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 친절한 의사, 선생님의 말까지 들으며 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따뜻함, 이런 배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준 씨는 밖으로 나온 후 말했습니다. 혹시 아픈 곳 있으면 바로 말해요. 그리고 오늘은 푹 쉬어요. 나디아 씨한테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솔직히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유준 씨는 계속 저를 바라보며 괜찮아요. 혹시 아프면 바로 말해요. 내일 다시 병원에 가도 되고 시간은 상관없어요. 나디아 씨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유준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준 씨, 고마워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늘 혼자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항상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유준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정말요? 저는 저도 모르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준 씨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디아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틀림없어.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유준 씨는 마지막까지 저를 방 앞까지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저는 겨우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덕분에 이제 괜찮아. 유준 씨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척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면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유준 씨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유준 씨도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디아 씨, 러시아에는 언제 돌아가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틀 뒤에요.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요. 유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디아 씨, 내일 하루만 저랑 같이 있어주지 않을래요? 나디아 씨가 떠나기 전에 꼭 보여주고 싶은 한국이 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겨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내일은 유준 씨랑 같이 있을게. 호텔로 돌아와 혼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유준 씨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하루일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하루로 만들자. 다음 날 유준 씨는 밝은 미소로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디아 씨, 오늘 하루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처음으로 간 곳은 서울 도심에 있는 세련된 고급 카페였습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 자리에 앉자 유준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잘 되니까 가족들이랑 편하게 연락해요. 여기서도요. 유준 씨,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카페에서 와이파이가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1, 2, 3 유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국 어디서든 오지가 터지고 지하철 안에서도 영화 한 편 금방 볼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라고 외국인 친구들이 항상 놀라곤 해요. 1, 2, 3, 4, 5.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쾌적한 나라에서 유준 씨와 함께 소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준 씨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랑 여기서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따뜻한 커피보다 더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에 유준 씨가 데려간 곳은 N서울타워였습니다. 6, 7, 8, 9, 10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서울 시내가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준 씨, 이런 풍경 처음 봐요. 정말 멋져요. 나디아 씨가 있어서 오늘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이 되어도 괜찮아요? 러시아에서는 밤에 밖에 있으면 무서운데 유준 씨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자가 혼자 밤늦게까지 다닐 수 있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11, 12, 13, 14, 15 정말요? 유준 씨와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매일 밤 산책하며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준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유준 씨가 준비해온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6, 7, 8, 9, 10 여기서는 다들 약속을 해요. 우리도 하나 할까요? 응.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를 잊지 않기. 그렇게 자물쇠를 걸고 나자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날이 저물고 마지막으로 유준 씨가 데려간 곳은 청계천이었습니다. 16, 17, 18, 19, 20 여기가 서울이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개천이 도심에 있다니. 청계천은 매일 관리되거든요. 한국은 세금으로 이런 곳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쉬고 걸을 수 있는 나라죠. 19.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말 살고 싶어지는 나라네요. 걷는 도중 유준 씨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꼬치를 사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먼 데서 왔나 보네. 이거 덤으로 가져가. 한국은 정이 있는 나라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따뜻한 나라는 처음이에요. 유준 씨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그래요. 나디아 씨가 여기에 살면 절대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유준 씨,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유준 씨랑 같이 살면 좋겠다. 유준 씨는 갑자기 멈춰서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디아 씨, 오늘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내일 나디아 씨를 보내야 하는 게 두려워요. 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준 씨, 나도 그래. 유준 씨 없는 한국은 상상할 수 없어. 유준 씨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나디아 씨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저는 매일 기다릴게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유준 씨, 나도 돌아올게. 유준 씨 곁으로. 서울의 야경과 청계천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이별이 아닌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보낸 하루가 지나고 마침내 한국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온종일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야 하는구나. 유준 씨와 보낸 시간도 한국에서의 모든 추억도 여기에 두고 캐리어를 닫으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기를,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유준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웃던 유준 씨였지만 오늘은 왠지 그 미소가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나디아 씨, 짧게 부르는 목소리에도 담긴 감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도 웃으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유준 씨는 조용히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네요. 나디아 씨, 정말 가시는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야.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밖만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유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디아 씨,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없어진다니.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겨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유준 씨. 더 여기 있고 싶고, 무엇보다 유준 씨랑 이렇게 헤어지는 게 싫어. 유준 씨는 핸들을 꽉 쥐고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한국에서 함께 보낸 시간.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 말에 저도 결국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준 씨, 나도 그래. 유준 씨와 있던 모든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 공항에 도착하자 둘째 언니와 형부, 첫째 언니와 형부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둘째, 언니가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정말 이제 가는구나. 언니도 너무 서운하다. 정말. 형부도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그래도 언제든 다시 와. 여기엔 나디아의 가족이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준 씨뿐만이 아니야. 이 사람들도 이제 내 가족인데. 첫째, 언니도 와서 저를 안아주며 나디아,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언니들과 형부들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려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유준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우리 이대로 끝내지 말아요.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나디아 씨가 다시 와준다면 그때는 절대로 놓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유준 씨, 나도 약속할게. 반드시 다시 올게. 유준 씨 곁으로 돌아올게. 유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매일매일 나디아 씨만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유준 씨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나디아 씨,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요. 그리고 매일 저에게 연락해줘요. 저도 유준 씨를 꽉 껴안으며 응, 유준 씨, 매일 연락할게.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게. 유준 씨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쉽게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쉬운 마음으로 유준 씨의 손을 놓고 출국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자 유준 씨와 언니들이 모두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유준 씨, 나 곧 다시 돌아올게. 그리고 한국, 너도 나의 두 번째 가족이야. 그렇게 저는 유준 씨와 그리고 한국이라는 따뜻한 나라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한국을 떠나고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유준 씨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의 온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한 방, 익숙한 거리, 모든 것이 당연했던 공간인데도 이상하게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한국이 그리운 나날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유준 씨와 함께 있던 한국에서의 시간과 비교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한국에서는 유준 씨라면 이럴 때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한국과 유준 씨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늘 유준 씨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나디아 씨, 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유준 씨가 화면 너머에서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유준 씨, 나도 그래. 하루 종일 유준 씨 생각만 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있잖아, 유준 씨.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전부 그리워. 지하철 타는 것도, 카페 가는 것도, 그냥 유준 씨랑 함께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그리워. 유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디아 씨. 한국에서는 매일 나디아 씨 생각만 해요. 같이 갔던 청계천, N 서울타워, 그 카페,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나디아 씨 생각이 나서 괜히 멈춰서게 돼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러시아의 길모퉁이에서도 문득 한국 생각을 하다가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길도 깨끗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줬는데 지하철 안에서 끊기는 와이파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지금 바로 유준 씨랑 영상 통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결국 유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준 씨,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잠시 후 유준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디아 씨,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나디아 씨를 생각하면 한국이 더 허전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함께 있던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유준 씨는 혼자 청계천을 걸으며 제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청계천은 여전히 예뻐요. 나디아 씨랑 같이 걸었던 그곳. 오늘은 저 혼자 걷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유준 씨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와 함께 마셨던 커피가 놓여 있던 자리를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앉았던 자리. 지금 혼자 와도 왠지 나디아 씨 생각만 나요. 그 사진을 본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유준 씨가 있는 저곳,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구나. 그리고 이어진 통화에서 유준 씨, 나 다시 한국 가면 그때도 이렇게 기다려줄 거야? 물론이죠, 나디아 씨. 제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죠? 매일 나디아 씨만 기다리고 있어요. 유준 씨, 그때는 말이야. 나 정말 유준 씨랑 한국에서 같이 살고 싶어. 이제 한국은 나한테 두 번째 고향 같아. 유준 씨가 있으니까. 나디아 씨, 저도 그래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함께 살 그날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유준 씨와의 약속 절대로 잊지 말자.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번에는 유준 씨 곁에서 평생 함께하자. 러시아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도 한국에서의 기억은 매일같이 되살아났습니다. 유준 씨와 영상 통화를 하며 웃기도 했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유준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닿을 수 없는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유준 씨, 오늘 뭐 했어? 응. 회사 끝나고 또 혼자 청계천에 다녀왔어. 나디아 씨랑 걸었던 그 길 말이야. 유준 씨가 보내준 사진 속 청계천은 여전히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길 위에서 함께 웃고 있던 유준 씨와 제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유준 씨, 나도 그 길을 걷고 싶어. 유준 씨랑 같이 한국에서. 유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디아 씨. 나디아 씨 없는 한국은 너무 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준 씨, 나 한국으로 돌아갈래.
유준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나디아 씨, 진심이에요? 응, 유준 씨 없는 러시아는 너무 외로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워. 유준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디아 씨, 저도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오면 우리 결혼해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응, 유준 씨, 이번엔 정말 유준 씨랑 함께 있을게. 그 결심을 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다시 한국 가기로 했어. 둘째 언니가 놀라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나디야? 그거 잘 생각했어. 유준 씨만큼 너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없을 거야. 첫째 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디야. 한국에 오면 언니들이랑 유준 씨가 항상 곁에 있으니까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그러자 둘째 언니가 짓궂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진짜 우리 세 자매 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네. 그러게 말이야. 자매가 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다니.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언니들 고마워. 한국행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준 씨, 지금 갈게요. 이번에는 당신 곁으로.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는 언니들 곁으로. 한국, 이제 나의 두 번째 고향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 땅을 밟는 순간 마치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는 언니의 결혼식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인생을 위해 온 길입니다. 멀리 꽃다발을 든 두 언니와 형부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유준 씨, 나디야. 둘째 언니가 먼저 달려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잘 왔어, 나디야. 기다렸어, 정말. 첫째 언니도 저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세 자매 다 한국에 모였네. 형부들도 따뜻하게 웃으며 한국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정말 여기가 내 가족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준 씨가 조용히 제 앞으로 걸어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나디아 씨, 정말 와줬군요. 이제 절대로 놓지 않을게요. 응, 유준 씨, 이제 나 한국에서 당신이랑 함께 있을 거야. 유준 씨는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나디아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여기가 나디아 씨의 집이에요. 그날 저녁 언니 집에서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나디아, 한국 오느라 힘들었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다 같이 도우면서 살자. 유준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디아 씨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 거예요. 둘째 언니가 웃으며 결혼식 준비는 우리가 도와줄게. 세 자매 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건데 스페셜하게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제 가슴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유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이번에는 정말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게요.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응, 유준 씨. 이제 한국이 내 집이고 유준 씨가 내 가족이야.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던 그날.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에서 유준 씨와 결혼하는구나. 둘째 언니가 다가와 제 머리를 정성스럽게 매만져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정말 시집을 가네. 첫째, 언니도 살며시 미소 지으며 그러게. 우리 셋 다 한국에서 자리 잡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이제 정말 한국이 내 집 같아. 둘째,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디야, 이제 여기에는 우리 가족이 다 있잖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유준 씨도 언니들도 함께니까 괜찮아.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똑바로 저를 바라보는 유준 씨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고여 있었습니다. 유준 씨는 전통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유준 씨만 보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는 순간 유준 씨가 속삭였습니다. 나디아 씨, 오늘부터 우리 함께해요. 절대로 이 손 놓지 않을게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응, 유준 씨, 나도 당신 곁에 있을게. 결혼식이 끝난 후 언니들과 형부들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둘째 언니가 웃으며 이제 유준 씨도 우리 가족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짓궂게 이렇게 된 거. 세 자매 모두 한국 남자랑 결혼했으니 우리 한국 가족 완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부들도 웃으며 이제 명절 같은 때 다 같이 모이겠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유준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나디아 씨.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져서 저는 저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유준 씨. 이제 우리 가족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유준 씨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길. 유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나디아 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평생 지켜줄게요. 저도 유준 씨의 손을 꽉 마주잡고 대답했습니다. 응, 유준 씨 덕분에 한국이 진짜 집이 됐어. 이제 한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이야. 유준 씨는 웃으며 그리고 나디아 씨는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유준 씨. 나도 유준 씨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 한국. 처음에는 언니들의 이야기로만 듣던 낯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사랑을 찾았고 가족을 만났으며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남자들의 따뜻함과 책임감, 진심 어린 배려가 없었다면 우리 세 자매는 누구도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된 이유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내는 한국 남자들의 진심,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 세 자매 모두에게 사랑과 가족을 안겨준 두 번째 고향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다면 저처럼 한국이라는 따뜻한 나라에서 그리고 따뜻한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